네. 예. 그러면은 어정의 이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송기용 교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시간은 고전 영화 리뷰인데 이건 사실 지난주에 교수님이 울지마 톰즈 했을 때 제가 울지마 톰즈? 고전 영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좀 의아함이 있었거든요. 왜 교수님은 이 고전 영화 명장 리뷰를 해야 되는 시간에 울지마 톰즈라는 사실 이게 영화가 맞나? 그런 의아함도 있거든요. 사실요. 이거 KBS 다큐를 선택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리님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울지마 톰즈를 같이 보자고 한 것은 지금이 이제 사실 정초 아닙니까? 뭐 이제 설이 곧 다가오지만 정초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1월에는 정초에는 뭐 새로 근하 신년이란 말에 의해서 새로운 해를 축하하고 지난 거를 먹고 새로운 새해를 축하하고 뭐 좀 일을 하려 그러잖아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하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죠. 뭐 반드시 끝이 있는데 다 뭐 얼마 다 죽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새 출발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게 참 이제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픽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고 다큐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은 다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다큐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또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다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가 19세기 말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이죠. 처음엔 에디슨. 에디슨이 이제 그 활동 사진을 시작한 것은 에디슨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한 사람만 보게 돼 있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보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걸 핍쇼합니다. 핍쇼. 이렇게 그 조그만 구멍으로 한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걸 핍쇼 하는데 그러다 이제 그를 결정적으로 바꾼 게 1895년인가 하여튼 그 류에르 형제가 그거를 상영 이렇게 벽에다가 상영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픽션, 허구에 기반한 영화는 그전엔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허구라고 보죠. 뭐 고양이 권투 뭐 이런 것도 찍고 여러 가지가 에디슨이 그런 걸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게 만든 그거는 이제 류메리 형제가 그걸 아주 발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끝까지 그의 영화가 다 자기의 독점물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관. 그래서 이제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영화가 신기한 풍경들. 그러니까 예컨대 사무라이들이 칼싸움하는 것을 유럽에서 봤어요. 또 중국의 풍속들. 그 이제 그 류메르 형제 회사에서 사방으로 세계 각 곳곳으로 촬영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를 만들어서 그 필름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배밖에 없었는데 멀리 유럽에서 사무라이들 칼싸움하는 거를 보든지 씨름하는 걸 보든지 중국 애들의 풍속을 보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러다가 연출이 없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연출이라는 것이 찍다가 중요한 장면만 찍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편집이라는 것을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하다 이제 곧 허구에 기반한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이 달나라 여행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영화의 여러 가지 기법. 영화가 마술처럼 사람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없앨 수는 있잖아요. 찍어놓고 필름을 잘라서 편집을 하면. 두 번째는 마술극장. 당시에 마술극장이 많았는데 하여튼 영화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산물입니다. 왜냐면 19세기 말에 서양도 19세기 말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도시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도시 근로자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카바레나 이런 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때 뭐 마술도 하고 쇼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개그도 하다가 그 중에 한 프로로 영화 상영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때 무성 영화 시대니까 짧은 그런 뭐 코미디, 제일 코미디가 제일 떴고, 그 다음에 약간 에로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서 했는데, 하여튼 곧 극영화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극영화가 발전해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영화가. 근데 이제 다큐도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소련 쪽, 독일 쪽도 그러고, 연합국 쪽도 그러고, 전투에 관련된 사진을 많이 찍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를 위해서 약간 발전한. 그래서 이제 다큐가 슬슬 그렇죠.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네네. 1920년대, 네. 그때도 무성영화 시대입니다. 당연히 흑백이고 무성영화 시대에 네. 로버트 플레어티라는 영국인가 미국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북극의 에스키모들을 가서 거기 찍었어요. 살면서 찍었어요, 필름을. 그게 제목이 북극의 나누크입니다. 북극의 나누크. 근데 그거를 그 북극의 나누크를 보고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저 서양 평론가가 다큐멘터리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지금이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있는 사실 그대로 찍지 않거든요. 네. 찍으면서 곳곳에 편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다큐멘터리라는 영화가 1920년대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 북극의 에스키모들의 삶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한 1년 살았나? 그 극지방 가서 알래스카인가 어디 가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저건데 하여튼 이제 그 우리의 다큐가 절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찍지 않고 반드시 편집을 합니다. 네. 찍어서 붙이고 이야기를 연결하고 그래서 다큐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그때는 무성 영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장면들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 관련 다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성 다큐인 거예요, 그죠? 네, 무성 다큐. 그 자막은 네. 있죠. 네, 자막은 있고. 짧은 예. 자막은 있지만 자막은 있죠. 자막은 당연히 자막 넣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무성 다큐여가지고 그런 그 다큐가 이제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0년대 말에 그때 이제 도시 빈민가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다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 다큐멘터리라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픽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랑 다큐 영화랑 워낙 픽션 힘이 크죠. 예.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삶이 쉽고 편하고 이런 사람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삶이 쉽지 않단 말이죠. 고되고 네.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한 2시간만 해도 가서 영화에서 멋진 남녀가 나와서 멋진 사랑을 뭐 그냥 악당을 물리친다든지 멋진 로맨스 이런 게 다행히 인기가 있는데 그래도 다큐의 역사는 꾸준히 계속됐어요. 그 1930년대 이제 유성 영화가 되면서 또 뭐 지가 베르토프라고 러시아의 유명한 찬에 그래서 다큐 영화의 역사가 1920년대 시작해서 많은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울지마 톤즈는 다큐죠. 네. 그러니까 그 픽션 허구에 기반한 사실이 아니니까 허구에 기반한 사실은 실제인데 물론 이것도 편집을 하죠.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중요한 장면들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 영화 그러니까 픽션에 근거한 영화가 사람을 일생을 바꾼 경우도 많지만 다큐 보고 인생을 바꿨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큐 중에서 사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금 이 울지마 톤즈처럼 사회 어두운 뭐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 왜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너 수단에 미쳤냐? 왜 수단까지 가서 난리야?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감동을 주는 다큐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다큐가 저는 울지마 톤즈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건가? 또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다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금주를 선언했다가 일주 만에 깬 것처럼 그게 쉽지 않지만 아마 일주일 그냥 2주 걸렸을 거예요. 아니야 일주도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자건 그래도 우리가 해가 바뀌면 뭡니까? 해피 뉴 이사 신년적으로 네. 하듯이 마음을 다잡듯이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저거했는데 뭐 이 영화 내용은 다들 아십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어렸을 때 아주 가난에 대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의사가 된 다음에 하느님의 소문을 받고 근데 이제 그 이태석 신부의 말 중에 제일 감동이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준 거보다는 그들이 나한테 준 게 더 많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그 수단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래 그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가 옛날에 시바 여왕의 고향이에요. 솔로몬 네. 시대. 그거 엄청 잘 살았던 곳입니다. 네, 네, 네. 거기가 그쪽 그 아프리카 쪽에 한때 황금이 많이 나서 그 에티오피아 그 근처가 에티오피아나 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옛날에 굉장히 부유해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더니 뭐 엄청난 보물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좀 한데 지금은 아프리카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저번에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아프리카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년병이에요. 네. 그 정말 다 총만 들 수 있으면 총 쏘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럼 걔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야. 과감하잖아요. 엄청 과감한. 과감하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네. 가르치는 거야. 그냥 팔 잘라버리는 거. 소년병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참혹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는 여전히 그렇죠. 소말리아만 해적 많이 나오고 이런데 수단이나 이런 건 남부 수단 이런데 정말 참혹하게 짝이 없는데 아마 이태석 신부가 그 신학생일 때 그 수단을 가봤단 모양이에요. 그 이제 그래서 예. 우리나라 신부는 처음으로 이제 그 수단에 가서 자원하는데 지금 종교인들 중에서 가톨릭이고 개신교고 그쪽 가서 그 선교 활동하면서 사회봉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태석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럴 때 저는 정말 종교 이 신앙심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불교를 다니는데 같이 가자 해서 절에 가면은 저는 보통 때는 부처님 하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드리려면 뭔가 쑥스럽고 신앙심이 없는데 정말 저는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를 볼 때 정말 신앙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한센병은 뭐 종교 인류역사에서 옛날에는 가장 사람들이 멀리하던 병 아니었어요. 병자들 아니었어요. 그게 피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암 같은 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소리죠. 그 이제 개인의 삶을 뭐 우리가 개인을 지나치게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삶 자체가 정말 대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다큐를 보면서 뭐 다른 내용이야 뭐 다 아시는 건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저랑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싸우는 큰 적의 하나가 이 TV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애들은 게임을 하고 주부나 집에 있는 사람들은 TV를 보거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TV 보면 지상파가 종편이고 그 예능 프로. 맨날 먹는 거. 예능 프로 있잖아. 네. 무슨 별의별 즐겁고 웃기고 정말 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쌍욕을 동원해서 욕하고 싶은 웬 놈의 예능 프로가 이렇게 많어. 뭐 또 제일 중에 그 유명 인사들의 애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내가 우리 만나면 그볼 때 막 서로 쌍욕하고 싸워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 총으로 싹 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예능 프로, 정말, 그러니까 물론 그 예능 프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생 많이 해서 운동으로 선수한 선수를 뭐 이렇게 좋아요. 그 사람들 사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도 저 방송도 전부 예능 프로야. 9시 뉴스가 끝나면 다 예능 프로야, 다 예능 프로. 하나가 인기를 끄니까 다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 어떻게 되냐? 누가 노래를 잘한다. 요새 뭐 미스터 트로트 어리게 노래 가다가 툭 뜬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노래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예능으로 광고로 돈 버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착취 구조입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그게 무서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깰 수는 없죠. 걔들이 나오면 광고에 나오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영화 출연하거나 이것도 그런 노래 불러서 보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큰 게 광고 쓰게 광고 쓰게. 저도 그 건대 영화과인데 그 잘 나가는 녀석 말이 들어요. 자기는 배우가 1년에 200일을 광고를 찍는데 광고가 위주네요. 제가 엄청 떴다고 해도 내가 정말 야 이게 근데 그걸 우리가 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깰 수는 없는데 깰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TV는 사실 시청자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지금 예능 프로가 이렇게 많으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쌍욕을 동원해서 욕해야 마땅한 예능 프로 왜 많냐? 그게 쉽거든. 나와서 지들끼리 헛소리하고 개소리하는 걸 다 사람들이 입을 해 벌리고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서로 막 쌍욕을 하고 싸우는데 정말 미쳤어. 그게 아마 일본을 베낀 걸 거예요. 일본 TV를 베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예능 프로가 많은 나라가 있나? 정말 저는 이거 다큐를 오늘 우즈마 톤수를 보면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이건 좀 우리 시청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정말 온갖 쌍욕에도 정말 모자란 그런 예능 프로들이 지상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얘네도 다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다큐에 그게 쓰레기 큐? 여태까지 본 예능 중에 괜찮았던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두 있지요. 편 좋아하는 애들 있죠. 그건 한두 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똑같다 이거지. 너무 그걸로 먹고 살고 다 먹는 거. 돈 때문이죠. 예능도 돈 때문에 만드는 돈이야 거예요. 돈. 그러니까 시청률이 있다 없다. 유명 인사이 나오면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걸 나오는데 그걸 한두 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집에 와서 9시 뉴스나 8시 뉴스가 끝나면 나오기 시작. 옛날엔 드라마였어. 요새는 예능 프로가 더 많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능 프로 만든 값이 더 싸거든요. 싸니까. 싸고 효과는 더 크고. 근데 드라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그리고 적고. 드라마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슬아슬하잖아. 예능 프로 만들면 유명 인사인데 그런 예능 프로랑 이 우즈마 톤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정말. 그쵸. 그래서 난 저 우리나라 TV 방송에서 정말 그 영화 하는 것도 영화 틀어주는 것도 그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지 같은 영화만 다 틀어. 정말 이 좋은 엄선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 다큐 이런 것들은 틀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바뀌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지상파나 종편이나 정말 너무해, 너무. 너무 예능 프로가 많아요. 그리고 걔들 나오는 애들도 뭐 내가 걔들을 인증이고 그래 걔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고생해서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좀 자제를 하고 그랬지. 난 외국 배우들이 외국의 유명인 선수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 네?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다 약점이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매직 존슨이라고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매직 존슨 에이즈 환자였죠. 그러니까 농구 시합 끝나고 가서 엄청 그 성적으로 강하니까 뭐 자기가 뭐 몇백 명 여자랑 상대했다고 그러더라. 뭐 그 이야기를 했어 실제로. 근데 지금도 잘 살아있는데 매직 존슨이 영화에 뭐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다 약점이 있는데 그들이 맨날 고정 프로에 나와서 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말이야. 정말 난 그것도 애들 그들의 자식들까지 영화에 나와서 그 영화 제작비를 누가 됩니까? 시청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는 좀 대통령들이 공약했어요. 예능 프로는 뭐 한 방송 하나만 정말 너무한 거 같아요. 크게 웃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정말 인간 우리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큐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태석 신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 좀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가 제일 쉬운 게 사실 영화는 쉽지 않아요. 영화는 이제 제작 그러니까 이런 다큐나 이런 것들을 좀 틀어주고 해야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TV 방송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상파랑 옛날에 지상파가 더 독점하다가 종편이 들어오니까 경쟁이 생기니까 지상파도 오로지 시청률이 그렇죠. 최고야. 시청률. 오히려 방송이 많아질수록 더 심해지네요. 더 다양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광고 싸움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정확한 말인데 다양한 걸 보여요. 맨날 우즈마 톤즈 1편, 2편, 3편 그런 것만 볼 수는 없죠. 정말 포르노에 가까운 것도 인간이란 게 욕망이 그런 것도 보고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TV 방송들은 종편이 들어오면서 다양화하게 되긴커녕 한번 TV 채널 바꿔보세요. 일제히 다 예능이야, 다 예능. 그 예능보다 더 가성비가 있는 게 바로 뉴스. 그렇죠. 시사. 예, 시사. 맞아.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돈 안 들이고 더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게 뉴스고 종편에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예능. 그러니까 교양 프로그램도 저는 시사 유튜버입니다. 그것도 줄여요. 그것도 돈 안 되니까. 그 뉴스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뉴스 전문 채널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TV가 정말 지금 말대로 지상파 3개만 있을 때보다
4개 있죠. EBS가 음. 훨씬 수준이 떨어졌는데 그쵸, 그건 맞아요. 그 정확한 주범이 저는 예능이라고 봅니다. 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욕을 좀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욕을 동원해서 뭐 대한민국 욕, 일본 욕, 미국 욕, 우주 욕까지 동원해서 야, 야, 그렇게 해야 돼요. 써다보 비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한 이렇게 정말 축복이죠. 저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 49에 암 걸려서 갔다는 거 보면 참 우리 살아있는 것 자체로 정말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은혜를 입고 있는 건데 그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권력 많아도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저는 그걸 확실히 합니다. 네. 별거 아니고 뭐 계속 인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왜냐면 사람에게 다 여러 가지 그런 걸 시달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나 터지면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서양이 되야 돼. 그 루소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장자크 루소라고 네. 프랑스 18세기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게 아니야. 장자크 루소가 참여를 썼어요. 고백록을.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떤 돈 많은 여자한테 다 배웠다. 그런 식으로 써서 그 마담 바랑분이라고 있어요. 그 여자가 다 가르쳐줬어. 섹스하는 법, 책 읽는 법 다 가르쳤어. 그 여자가. 장자크 루소가 일종의 고아였거든. 그 장자크 루소가 나중에 또 바람을 펴가지고 그런 얘기 다 썼어요. 그게 쉽지 않다. 우리나라 무슨 유명한 뭐고 이 사람들 그렇게 쓰겠어? 내가 옛날에 이런 짓 했다. 안 쓴다고. 그런 건 서양의 강점이에요. 그 장자크 정말 참여를 그 제목에서 참여를 그냥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자기는 그 돈 많은 부인을 욕한 게 아니라 그 양반 덕에 다 배웠다. 다 배운 건 뭐냐? 섹스부터 책 읽는 거까지 다 배웠어요, 그 여자한테. 근데 그거를 책에 썼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팔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신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가 이거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도 뭐 아직 저도 부끄럽죠. 저도 반성하고 맨날 제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이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목소리를 좀 키워서 꼭 우리 지금 정 대표가 시사 이런 쪽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거 문화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물론 우리나라 뭐 배우들이 외국에서 상 타고 그지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 상 타 이런 거 좋습니다. 좀 나쁘지 않아요. 저도 실명 공개 안 했어. 제목 공개 안 했어. 갈설 교수님이 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화. 그쵸. 예. 몰라요.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네. 이런 걸 한번 여행인데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해봐서 우리 개인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새해가 왔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보고 또 하나는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그 영화나 뭐 다큐나 이런 것들의 어떤 수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비판 의식을 기르면서 근데 그 비판 의식의 칼날은 항상 우리한테 돌아와야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러면서 정말 이세석 신부사면 저는 한 3번쯤 봤는데 오늘 네 번째 건데 정말 항상 봐도 감동을 주고 야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조금 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그 게임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김수영이 시인이 그랬어요. 왜 나는 큰 그 불이나 부정이나 부조리에 분노하지 않고 버스 차장하고 싸우고 식당 주인하고 돈 깎을 싸우냐? 맞아.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한번 반성해 보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나라 문화나 TV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걸 한번 같이 반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울주마 톤즈를 추천했습니다.